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강영희입니다. 혹시 어제 권선필 교수님 강의 참석하셨던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할 텐데요.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강의하고 여기 잘 듣는다 실습 정도 끝내는 걸로 할 거예요. 왜 어디에서 소통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소통의 원칙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하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는가 실습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아까 천영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때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 학습을 하는가 했는데, 공동체 학습의 방법은 사실은 저도 다양하게 다른 데서 끌어와요. 못 듣고 마시죠. 모이고 떠들고 꿈꾸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도 굉장히 많고, 필요하시면 여기 천영환 선생님이나 여기 지금 사진 찍는 친구들을 섭외해 가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저는 이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근데 자원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자원조사가 핵심이에요. 인큐베이팅에는. 근데 대부분 잘 못하세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모범 사례집 있잖아요. 만약에 육성사업 같은 경우, 소셜벤처 같은 경우 작년에 모범 사례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모범 사례집을 사례별로 찢어서 그냥 주고 그 모범 사례집을 읽고 그다음에 이 노트북으로 서치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칸을 채워보라고 하고 자기 사업인 것처럼 발표해보게 해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거 아닌 거. 그럴 때 서로 코멘트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아, 이렇게 할 경우 뭐가 실패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제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요.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게 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획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나 또는 조직에서 소통이 안 될 때 소통을 풀어가는 집단이든 개인이든 어떤 고민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마 어제 그래서 권선필 교수님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다 생각해요. 시작할게요. 되게 우리 조직은 소통이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소통을 풀어가고 있다, 소통을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로 바꿔야 된다. 소통이 된다, 소통이 안 된다는 저는 꼭 맞는 답은 아니다, 조직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직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직이에요. 소통이 100% 되는 조직은 죽어요. 그건 없어요. 이미 해산해야 돼요. 왜요? 다 이뤘는데 있어서 뭐 하겠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찬가지 개인이 뭔가 혼자 할 수 없어서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편의 조직이고, 그래서 그 조직도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려야 되는 것인데, 소통이 이미 다 너무 잘 된다 이러면 한 명 한 명이 또 다른 세포 분열처럼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다면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은 내가 이 사람과 지금 갈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갈등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예요.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갈등을 이거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 소통은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 학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갈등이 생겼구나, 이제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 이런 고민이어야 된다, 소통은. 그래서 오히려 소통이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는 그 전체 과정에 소통이라고 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 이 과정이 소통인 것이지 여기에 소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좀 개념을 이제부터 소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소통이 되어가고 있느냐
안 되어가고 있느냐, 소통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못 만들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좀 바라봐 달라는 거고요. 조금 좀 선입견으로부터 좀 벗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두 개인데요. 마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개인의 인격의 문제인 양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그 조직이든 두 명이라도 그 조직에 규정과 규칙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파랄은 없어져요. 이 갈등이 파랄은 없어진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오면 노맨스예요. 쟤한테 가면 불륜이고. 그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규칙에 그 조직의 규칙에 예를 들면 각각의 개인이 우리의 공금을 5만 원 안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결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5만 원 안에서 구하영도 그냥 자기가 뭐 하는데 썼고 나도 뭐 하는데 썼는데 월말에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썼는데 그래도 이 항목은 좀 피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대표일 때는 나는 10,000원을 쓸 때도 다 회의했는데 제가 대표가 되니까 1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00원을 쓴 때도 모든 회의를 하는 나는 굉장히 공공성이 높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10만 원은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은 굉장히 조직을 사유화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조직 사유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꽁 하고 있다가 회의 시간에 제 말이 뭔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되게 합리적이야. 이럴 때 탁 나와요. 당신은 되게 사유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도대체 어느 맥락 속에서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흥분하게 되고 격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규칙과 규정은 사실은 갈등은 이게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죠. 코워킹을 해요. 공유 공간을 해요. 우리 어떻게 규칙을 만들면 좋을까?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 좋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자. 뭐, 담배는 안 피도록 하자. 뭐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다. 우리 여기 공간을 사용할 때는 규정을 없는 걸 규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붙여야죠. 우리는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나는 굉장히 규정이 좋은데 답답해 죽겠는데 왔어요. 근데 규정을 만들면 안 된대요. 구하영이 자꾸 옆에서 떠들어요. 옆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나도 이 공간의 주인으로 있기 위해서 이걸 다시 규정을 정말 안 만들어야 되냐를 문제 제기하든 아니면 나가든이겠죠. 그렇죠? 요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 공간의 주인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시너지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합의하는 그 조직이 합의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만들어야 돼요.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서 가장 극명하게 붙는 게 뭐냐면 떠들게 할 것이냐 떠들지 못하게 할 것이냐거든요. 도서관은 떠들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책을 읽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어린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못 떠들게 해요. 이게 맞아요? 그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서 예의 없이 다 배우면 공공도서관에 가서도 또 예의 없이 부를 텐데 떠들게 해요? 어떻게 하죠? 이해되세요? 이것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규정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된다. 를 규정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담배 피는 사람이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담배를 피세요? 여기서 이렇게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과 규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대부분 만들 때. 그런데 대표가 훅 만들고 동의받으니까 문제지 규정과 규약은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갈등의 파랄은 없어져요. 장담해요 제가. 파랄은 없어져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서는 타협이 아니라 합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제가 대표예요. 특히 제가 대표 이렇게 얘기해요. 불만이에요. 난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안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하는가 하면 나는 논리정연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로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너가 얘기를 해봐 이제 이렇게 그럼 너가 얘기를 해봐 이럴 때 어떡하냐는 거야. 이 친구가 얘기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해온 친구의 의견으로 종결해요.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친구가 말을 못한다 할지 못해도 그런데 나는 지금은 잘 정리하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멈춰놔야 돼요. 멈춰놔야 돼요. 다수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권력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회의해요. 주간 회의해요. 당연히 상임이사의 목소리가 높겠죠. 우리 특히 이런 활동을 하는 조직은 경험이 많거나 정보가 많을수록 아이디어가 많아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 그 상임이사하고 나하고 회의하는데 1대1이냐? 1대1이에요? 교수님하고 토론할 때 1대1이에요? 그래요? 풀면 교수님이 나를 설득 못하고 있는데 못 시키고 있는데 교수님 말이 맞는 걸로 수업 되지 않아요? 1대1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해가는 과정이에요. 조직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 너 500원 낼래? 내가 200원 낼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낼 거냐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 아니다. 합의다.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그닥 많지 않다.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 당연히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져요. 그러나 그거는 소수라는 거예요. 인격이 후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금방 펴나요. 진짜 금방 펴나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좀 명심해 달라. 그럼 어떻게 합의해 가지?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가 사실은 조직의 소통 구조를 만드는 고민에 다여야 해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합의해 가지? 어떻게 합의해 가지예요. 물론 합의했어도 금방 감정지수처럼 어떤 사람은 10점의 만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2점의 만족도가 있어요. 그러나 합의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 지금 내가 2점의 만족도를 갖고 있지만 합의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떤 규정을 만들 때 그 사람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이걸 이해해요. 조직원들이. 이해되세요? 지금은 내 만족도가 낮지만 언젠가는 나도 내 만족도가 높은 규정이 만들어질 거라는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이냐 사회 사업이냐의 차이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손해봐도 이 규정이 조직 전체에 이로우냐, 그리고 이 이로움을 나도 차후에는 나도 이 이로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냐에 따라 결정하느냐, 지금 당장 나한테 이로우냐 나한테 불리하냐로 결정하는 조직이냐라는 거죠. 우리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딱 후자여서 그래요. 어떤 교육 정책이 내려와 보세요. 내 새끼한테 유리한가 내 새끼한테 불리한가죠. 딱 그거 갖고 결정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교육엔 진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냐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겐 당장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 제도가 보편화된다면 우리 아이도 행복해지겠느냐라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양이 많아도 개인적 결정이냐 사회적 결정이냐를 가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합의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을 무너뜨리는 거는 사실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태도의 문제 때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세요.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갈등을 일단 공감하느냐는 거예요. 공감하느냐? 그럼 갈등을 공감했어요. 그럼 인정하느냐는 거죠. 인정했냐? 인정했으면 대안 찾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가 갈등의 주 원인이지. 그럼 네가 대안 찾아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전체 같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이 말 금방 알아들어요.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이게 공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해 가느냐라는 건데, 공감해 가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천 가지가 있을 때 저는 세 개인데 분위기예요. 아마 교수님이 장소, 공간의 고민 이런 거 어제 말씀하셨을 텐데 권선필 교수님이 요즘 공간에 엄청 꽂혀 계시거든요. 중요해요. 저희도 조직적 갈등이 심하거나 또는 조직적 전환을 해야 될 때 회의를 가능하면 카페 가서 해요. 사무실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딱 오면 받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딱 카리스마 있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듯하지만 제가 구화영의 공간에 갔을 때는 낯설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수평적 조직이라 할지라도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책의 개념을 벗어나는 훌륭한 활동가 많지 않아요. 조직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직적 전환을 하거나 갈등이 심해질 땐 저희도 야외로 나가요. 오히려 야외로 나가서 오히려 이 정신을 산만하게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만하게 해요. 바깥에 들판에서 뭐 갈 때 불면 갈 때 분화가 잔소리 하다가 막 이렇게 오히려 중요한 거 할 때는 정신을 약간 산만하게 흐트리거든요. 왜냐하면 풍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드. 그럴 수 없다. 그럼 촛불이라도 켜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일하는 공간과는 다른 느낌을 줘야 된다. 이해하시죠? 아, 지금은 내가 업무를 조율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조직의 갈등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엔 회의도 그래서 분리하셔야 돼요. 업무를 점검하는 회의와 학습을 하는 회의와 논의를 하는 회의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세 개를 섞어서 하니까 회의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 하면은요, 회의가 굉장히 재밌어요. 업무 점검하는 회의 스탠딩으로 하시면 돼요. 10분 딱 서서 오늘 구하영 뭐해? 뭐해? 이렇게 딱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분리하시는데 분리할 때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공간이 무척 중요한 공간이 차지해요. 어쨌든 달리해라. 하다못해 내가 기획자다. 오늘 소통을 만들어야 되는 기획자다. 정다운이가 오늘 기획자다. 그럼 평상시 입지 않던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런 노하우도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정다운 너 이 옷 샀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왜요? 대부분 소통을 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상태가 어때요? 긴장되지 않아요? 딱 다들 칼날이 서 있잖아요. 다가 아닐지는 몰라도 무딘 몇 명은 아닐지 몰라도 날카로운 몇 명은 몸에서 칼이 탁탁탁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평상시는 굉장히 온화했던 센터장도 그날은 딱 보면 뭔가 긴장해서 맑으면 탁 튀어나오고 이러는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는 사람, 특히 사회를 봐야 되는 사람은 분위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문화 감수성이 없으면 참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이거 그래도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상황 만들기인데요. 금방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감정 읽기 했잖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만약에 신랑하고 싸웠어요. 신랑하고 싸웠는데 어쨌든 불이 나게 막 왔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머리에서 너무 맴돌아요. 아니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맴돌아요. 왜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회의를 하다가 구하영의 이야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딱 튀어요. 이 감정이요. 생각보다 구하영의 지금 말에 합리성이 떨어지는군 생각해서 튀는 경우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과 딱 일치될 때 격앙되는 경우가 훨씬 강해요. 다시 말하면 격앙이 되는 경우는 대개는 상대방이 자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게 격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 다 풀고 갈까요? 그것도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구하영이 그 어떤 거에 딱 화가 나거나 격앙이 됐는데 내가 지금 아영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맞아. 아영이가 지금 몸이 무척 아프지. 아영이가 몸이 안 아프면 지금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고 했지. 맞아. 그랬지. 구하영이 지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싫다고 했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포인트예요.
구하영이 화가 났느냐, 구하영이 아프냐, 구하영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싫으냐를 그걸 없애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조직원들이. 그래서 금방 감정 읽기 했는데요. 뭐냐면 2점 주신 분도 있고 7점 주신 분도 있고 10점 주신 분도 있어요.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 자기에게 독한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몇 점인가요? 물었을 때 누구는 2점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10점이라고 말하면 2점 준 사람은 역시 난 우울하게 사나 봐. 이게 뭐냐면 상대적 평가를 하게 돼요. 상대적 평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6점 주지 않은 이유, 4점 주지 않은 이유 이렇게 말했죠. 뭐냐면 온전히 자기를 이야기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4점 주지 않은 이유, 6점 주지 않은 이유라고 하지 않고 6점 주지 않은 이유, 4점 주지 않은 이유를 말한 이유는 뭐냐? 6점 주지 않고 5점을 줬다면 뭐가 있겠어요? 6점보다는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말했겠죠. 5점 줬겠죠. 4점보다는 5점을 줬다면 뭐겠어요? 적어도 4점보다는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5점을 줬겠죠. 전체 분위기를 저는 기획해야 되죠. 네, 어떻게 끝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말 끝내주는 게 좋아요. 왜요? 당연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갖고 여기 앉았냐는 걸 전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독한 사람이건 후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졸린다잖아요. 그죠? 졸려서 오로지 나쁜 감정이 졸려서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친구가 회의 도중에 약간 조는 거 용서해야 돼요. 저건 지금 이렇게 중요한 회의 하는데 졸고 있냐 인간 이렇게 생각하겠어. 어떠세요? 그렇지. 당연히 아우 야 너 졸리는구나 이렇게 하지. 그걸 말을 했는데 나 사실 지금 졸려서 내가 4점이나 깎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지금 이 시간이 졸을 시간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격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의하려고 하는 5인, 내가 지금 회의하려고 하는 10인의 지금 감정을 다운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 격앙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괜한 한 티를 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했는데 구하영이 괜한 한 티를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쉬게 되죠. 아영아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이 감정 나누기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의를 하고 나서 다시 감정 읽어주기를 써보시면 그 오늘 소통을 위한 회의가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10점은 다 나가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한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10점을 준 그 긍정성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죠. 본인들이 갖고 있죠. 어떻게 채워줘요? 나가야죠. 분명히 점수가 깎일 텐데 저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감정 읽어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다양한 이제 기법들을 이제 상황 만들기에서 또 쓰게 되는데요. 자기 소개를 하게 하죠. 오늘 제가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소개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되게 잘 알면 자기 소개 안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소개를 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의견이 충돌되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 경험치가 달라서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모한테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가 그 나의 이념을 만드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 다음 내가 어떤 선배?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기소개를 꾸준히 해야 돼요. 물론 나는 강영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팀들끼리는 예를 들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써보라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을 쓰라고 해요. 마구잡이로 돌려요. 받은 사람이 내 거 있냐 말하게 해요. 내 거 있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소설 쓸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소설 안 써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닥 사람들이 남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봤잖아요.
자기 거인 양 말하세요. 그럼 정말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분홍색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분홍색이야. 그러면 분홍색을 저는 좋아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분홍색을 좋아했던 기억을 말해요. 결국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치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인일 것 같은 사람한테 갖다 줘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맞을 것 같으세요? 친하다고 생각해도 안 맞아요. 생각보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타인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렇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다. 좋아하는 음식 써보라고 하면 내가 받으면 정말 싫어하는 음식. 이건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난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로. 저 삼합. 미치겠어요. 삼합을 받았는데 어떤 경험도 어떤 것도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희 상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게 누군가에겐 지극히 좋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갈등을 해소하려는 회의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 얼굴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걸 얘기해보게 하는 거 엄청 민망하거든요. 그닥 잘 안 돼요. 그닥 잘 안 돼요. 전 진짜 참 난 왜 그럴까 모르겠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상황 만들기예요. 그게 앞에 포진이 되든 뒤에 포진이 되든 상관없어요. 갈등을 풀어가는 소통의 회의를 할 때 기획자는 상황 만들기 해야 돼요. 학습 계약이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네 하셨죠. 사실은 여기 오셨을 때 어떤 툴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할 때 네 하셨죠. 아니요, 저는 이걸 배우고 싶어요 했으면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배우고 싶었던 걸 딱 삭제하고 여기 몰입해 주세요. 요거는 배워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학습 계약을 하는 건데요. 소통을 위한 회의 구조를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아니 싫어. 좋아. 싫어. 어떤 데가 싫어요? 그거 시간이 길어져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속에서 그냥 갈등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게 학습 계약이에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 학습 계약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공부 죽으라고 하는데 자기 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학습 계약을 안 해서 그래요. 목표 설정은 하는데 자기 학습 계약은 안 해요. 적어도 나는 이 책은 읽기 싫어도 끝까지 읽겠다. 왜? 나는 이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읽기 싫을 거라고 난 예상한다. 근데 나는 읽을 거다. 라는 것조차라도 안 정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자기화되지 않아요. 학습 계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 만들기에 있어서 그 다음 학습 계약하는 세 가지는 공감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세 가지 놓치지 마시라. 기획자는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8알이다. 여기 20%인데 이 20% 되게 대부분은 여기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인정하기인데요. 인정하기에 있어서 사실은 구하영 네 말이 맞아. 이게 인정이 아니라요. 구하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대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쟤는 그 조직 욕심이 있으니까 저런 표현을 쓰지. 이렇게 듣고 있느냐. 그렇게 모둠을 나누는 게 좋다고 아영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훈련하시는 건데 요 앞에서 요 부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요 부분도 사실은 싹 돼요. 제 얘기를 듣다 보니 여기까지만 하면 요거 그냥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잠깐 5분 쉬었다가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두 명 5분 쉬시는 동안에요. 두 명이 짝꿍이 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나하고 아영이가 짝꿍이 혹시 소통 카드 해보신 분? 저랑 만나신 분들은 한 번씩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아영이랑 짝꿍이면 아영이랑 저랑 등을 대고요. 아영아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았다 치고 나랑 얘랑 안 볼 거예요. 지금부터 소통까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바로 할까요? 이게 이제 일단 똑같을 거예요. 짝꿍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를 똑같은 크기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먼저예요. 한 명 가위바위보에서 정하세요. 그 다음 등을 댄 상태에서 이걸 전체를 이용해서 제가 아무 구조물이나 만들어요. 아무 구조물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구조물을 만들었다 쳐요. 그 다음에 부하영한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영 이거 보면 안 돼요. 분홍색 가장 큰 사각형을 맨 밑에다 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영이는 내 설명만 듣고 놓는 거예요. 서로 그동안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성경 내는 거 아니니까 제발 보지 마세요. 이거 보는 순간 공부 안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대로 제 말 그대로 해서 얘가 놓는 거예요. 다 놨으면 다 됐어? 다 됐다. 확인하고 둘이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멈춰주세요. 잠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진행할게요. 짝꿍을 정하시고요. 짝꿍끼리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양쪽 옆에 기둥새우 다시 세워주시면 여기 올리는 가장 제일 밑에 빨간색 세모 있잖아요. 그 짝꿍이 하는데 플립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빨간색 세모 맨 밑에 누른 거 있었잖아요. 거기 양쪽에 파란색 네모 두 개 넣으시면 가운데 예. 제일 큰 사각형을 바닥에 놓으세요. 제일 큰 네모 사각형을 중간에 가운데 가운데 중간에 그다음에 빨간 위에 물어봐도 돼요? 위에 제일 긴 네모 두 개를 제일 긴 네모 가장 두 개를 가장 양쪽 노란색 책상 노란색이에요. 네. 바닥에 사이드 뿔처럼 만들어 보세요. 가장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네. 저기 그러면 이 네모 긴 네모 두 개가 길쭉한 사각형 두분 다 위에 했어요? 있는 거죠. 두 개. 사각형 종이 위에 아니 있는 다 거 말고 한다면 책상 위에 확인. 책상 위에 확인하는 엄청이면 다 하셨으면 그다음에 다 하셨으면 서로 확인해 주세요. 일단 분홍색 삼각형. 근데 이거를 가로가 길게끔 놔뒀죠. 가로가 길게. 가로가 길게 아니 저는 세로가 길게 아 놨어요. 가로가 길게. 아 가로가 길게 놨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예 알겠어요. 그래서 양쪽 중간에 이거 뾰족한 예. 그 위에 덮어야 돼요. 이제 파란색 네모 짜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뾰족한 이 분홍색 위에 덮어요. 이게 귓볼이거든요. 귀 안에 아니 흐트리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흐트리지 마세요. 직사각형 아니 아직 잠시만, 바꿔서 하지 잠시만요. 마시고요. 잠시만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파란색 정사각형 두 개를 다 하신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짝꿍하고 확인해 주시고 노란 분홍색 확인해 주시고 위에 혹시 똑같이 나온 모둠이 있나요? 분홍색 사각형 위에 없으시죠?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달라졌는지를 짝꿍끼리 얘기를 해주세요. 5분 동안. 5분 동안 이게 왜 우리가 잘 못 맞췄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5분 동안 해주세요. 일단 동그란 거 두 개는 눈이 되게끔 큰 직사각형에 위에 놓는데 그 위치는 그 뿔처럼 만든 노란색 그 정도 흰거 그 아래 직사각형. 그러면 저는 뿔처럼 만든 이거를 그 모서리하고 모서리에 이렇게 제일 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살짝 여기 안쪽으로 약간 모아야 되겠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직사각형에 이제 눈이 두 개 펼쳐있는 이거 밑에 이제 다 하신 분들은 잠깐 바꾸지 마시고 잠깐만 앉아주세요. 잠깐 저희 전체 얘기 같이 좀 하고 모서리가 아래로 갈게요. 노란 삼각형이죠. 아, 그러니까 노란 직사각형인데 노란 삼각형. 노란 직각삼각형인데 90도가 각도가 어느 쪽으로? 아, 그럼 약간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알겠습니다. 한 번 바꿨는데 다 끝났나요? 맞았어요? 확인해 볼까? 저 로봇 같은 그
자, 앉아봐 주세요. 앉아봐 주세요. 사이즈에 가야 된다는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게 맞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문데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저 팀이 나왔어요. 일어나셔서 이건 박수 한번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배려를 잘해서 그래요. 왜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숙제였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금 과제처럼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하셨죠? 대충 하지 않으셨죠? 그죠? 학교 다니듯이 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모든 별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어느 부분에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대충 형태는 똑같이 나왔는데 정확한 그 위치 배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가 돼서 위치를 어떻게 빼놓으셨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 파랑색 사각형 두 개 조금 이렇게 배치하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배치했는데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말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공간감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렵어서 그렇지 않았나. 다른 모드 보다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셨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은 아예 생소하니까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는 처음 보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네. 다른 분. 네. 저희는 큰 사각형 위에 삼각형 얹으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냥 위로 얹고 말씀해 주신 분은 여기 위로 얹은 거예요. 저는 면 위에 올렸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차이 빼고는 다 비슷했어요. 또. 이 모드는 어디에 준비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네모 있잖아요. 네모를 가로로 놓느냐, 세로로 놓느냐의 차이를 이렇게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조금 달랐는데 세부적인 거는 그래도 맞았던 것 같아요. 성공한 팀은 어느 부분이 성공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만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다시 이제 질문을 해도 되냐고 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요? 성공의 비결을 설명을 들었는데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직각면이라던가 빗변이라던가 이런 설명과 그러니까 왼쪽 위치, 오른쪽 위치, 위 아래 위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서 제가 추가 질문 없이도 한 번에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또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저는 짧게 해주세요. 네. 질문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이쁜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저랑 이렇게 저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질문도 할 수 있었지만 네. 그냥 제가 해도 이렇게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고 하지 뭐 그냥 저도 모양 만들었으면 이런 모양이겠다. 오늘로 아 중요한 일이에요. 문화적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 때 상대방이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처음에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그 위라는 어떤 그 단어의 개념 차이가 서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단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위가 이제 어느 차원으로 위냐 뭐 이런 거에 어떤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아까 저 말씀 듣고 조금 공감했던 게
사실은 이제 좀 물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신 거 맞죠? 또는 뭐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그 좀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이분이라면 이렇게 놓을 것 같다. 왠지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왠지 가지런하게 놓으실 것 같은. 근데 어땠어요? 예,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달랐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그냥 단어로만 썼는데 혹시 잘못 쓴 단어는 없죠? 그런데 보세요. 모양, 위, 가로, 세로 쉽게 같다, 구체적이다, 되물었다, 설명이 어렵다. 이거 혹시 권성대는 이거 몇 살 때 이런 단어 썼어요? 저는 정말 대학교 들어와서 진짜? 저는 하네. 네? 가로, 세로. 네, 가로, 세로, 위, 아래, 모양. 그러면 되게 오래전부터 썼었죠. 단어를 쓴 게 몇 단어 쓴 살이에요? 거는 유치원 때부터도 써서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생각보다 갈등은 유치원 수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에서 오히려 갈등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너무 많이 배웠고 어려운 거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고 되묻고 위치까지 다 설명해요. 왜? 어려운 걸 잘 설명하면 저는 굉장히 괜찮고 배운 사람이 되잖아요. 좀 내가 권성대보다 훨씬 많은 걸 딱 하면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알 거야 라는 함정에 빠져요. 상식은 없어요. 상식은요, 진리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리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 빼고는 없다예요. 상식은 없어요. 상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가 구하영과 성격이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 좀 아는데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제 인격의 수천 종의 인격 중에 그중 단순하다는 게 그냥 이 친구랑 비슷하고 어느 순간 무슨 일을 할 때 단순하게 처리해야 될 때 얘랑 나랑 탁 맞겠죠. 그럼 난 그때 너무 예쁘겠죠. 그런데 어떤 복잡한 일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순서대로 많이 그려야 될 때 저나 구하영 같은 애들 끼면 순서대로 그리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 무능하고 싫은 애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계속 순서도 그리느라고 머리 짜고 있는데 대충 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가 고민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정말 방해꾼이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서 저는 구체적이고 싶고 그랬는데 나랑 비슷한 줄 알았던 구하영이 헐 이제 뭐냐 제가 그런 애였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은 갈등은 이렇게 빚어지는 게 상식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거예요. 내 개념이에요. 정말 내 개념이면 아까 너무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세상에 누구야 뭐 물건 어디 위에다 놔 라는 거 유치원이요? 말 띄면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 못하는 애한테도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데도 아영아 그거 탁자 위에다 놔 그래놓고 애는 못해. 그 결국 자기가 가서 주워 갖고 이렇게 탁자 위에다 놔 이렇게 안 가르치세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말하자면 두 돌도 안 되는 애한테 가르치는 게 위아래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아래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북극 지방에는 화이트라는 단어가 없대요. 왜일 것 같으세요? 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하얗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수천 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화이트로 하나로 말하면 그 다음에 뭘 말하겠어요? 너 아영이랑 다른 옷 입었는데 해야 되는데 화이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왜 화이트가 없지?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응? 연두색이요. 이게 연두색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연두색이라고 말해요.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제 다 전응해가 돼가지고 이런 거 갖고는 아니까이지만 생각보다 회의 들어갔을 때 되레 알고 있다로 시작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있어. 이 갈등의 양이 내가 알고 아까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할 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알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문제인데 내가 알고 있는 갈등의 정도를 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학습 개혁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갈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니?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확 격앙되면서 그게 왜 안 중요해?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제 갈등을 드러내게 되는데 갈등 드러내는 것들을 안 해요. 왜? 내가 아는 만큼 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사람에 대한 배신 또는 저 사람의 인격적 문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물어줬더니 그렇더라 했잖아. 인정하는 건요. 되물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영아 지금 너가 굉장히 졸린다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주면 되잖아. 얘가 말하는 게 내가 지금 확 답답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면 네가 말한 거 틀렸어라고 증명하려고. 이해되세요? 왜 얘가 말을 뭐라고 했는데 얘가 강명이 걔가 문제라고 말을 했어. 근데 난 강명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럼 강명이가 문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강명이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뭐라고? 아니 나 그런 거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야 이렇게 돼. 사람을 이제 속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강명이가 문제야.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할 때 내가 걸리는 거는 다시 확인하면 돼요. 네가 강명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 아니? 응. 아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인정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표현으로 그대로 사용했느냐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에요. 아 네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 네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부하영 뭐 했는데 부하영도 뭐 되게 훌륭하다. 제가 이런 말 잘 쓰거든요. 그 부하영이 제가 부하영도 되게 훌륭하다. 이 말을 들으면 네, 전 훌륭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왜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요거는 잘했지만 자기가 훌륭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교통 위반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훌륭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정한다는 게 네가 오라. 부하영이 오라를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영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대부분은 여기서 생겨요.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잘 들었다고. 그래서 소통을 위한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기록자를 2인 이상 써야 돼요. 신기하리만큼요. 번역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싫어서 발췌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문제인데요. 정말 번역해서 써요. 발췌록도요. 핵심적인 단어는 안 써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써요. 특히 어느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 그건 빠져있어요. 난 진짜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그걸 꺼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꺼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난 정말 어렵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건 이렇지 않아요? 라고 논쟁하는 것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2인 이상 쓰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분위기에 속으시면 어떤 피해를 보느냐면요. 다혈질인 친구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가 어려워져요. 다혈질인 친구들이 인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감정이 기폭이 심한 친구들도 있죠. 다혈질하고는 다른. 다혈질인 친구들은요. 자기와 조금만 문화 코드가 탁 맞는다, 감정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바로 교감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은 잘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걔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일은 우리가 청소부터 하고 하자는 거지. 이렇게 딱 깔아지잖아. 쉽게 깔아지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분위기, 태도에 속이시면 안 돼요. 거꾸로 말할까요? 거꾸로 말하면 정말 내가 이 모든 걸 설득시키고 싶으시면요. 어떤 어려운 단어를 써도 좋은데 분위기, 태도를 조심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는 모르겠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지 그 사람의 분위기와 태도에 속아요. 좋아요. 너는 참 오늘 예쁘다. 이게 굉장히 정말 목표를 칭찬하는 건가? 욕하는 건가? 헷갈려요. 예쁜데? 이렇게 하면 화가 내죠. 이해되세요? 그 사람의 감정이 실제로 무엇인가는 그다음 중요하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2명의 아이가 상장을 받아왔어요. 상장을 받아오고 아빠한테 아빠 나 1등 했어 하고 어떤 애 상장을 이렇게 탁 던져요. 오, 잘 나가네. 어떤 애는 아빠 저 상 받았어요 이렇게 해요. 이거 불보듯 뻔하죠. 누가 칭찬받았을까요? 후자죠. 그러면 전자에 있는 아이는 상 받은 게 싫은 건가요? 그래요? 걔는 두 번째는 아빠 나 상 받았어 이게 되게 자랑스럽고 첫 번째 아이는 상 받은 게 자랑스럽지 않고 모욕스러워서 확 던졌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아요? 태도에 속아요. 상 받았어 이거 상 던진 거 딱 갖고 상 받았어? 태호 상 받았구나. 야 좋겠다. 그러니 우리 좀 봐봐. 아빠도 기분 좋게 받고 싶다. 다시 줄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앞에 확인했죠? 너 상 받아서 그러니까 좋지 라고 하긴 했어. 좋아요. 그 다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것 같죠? 죄송해요. 그리고 바로 다시 아빠 상 받았어요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어디서 상을 던져? 이렇게 대부분 회의가 사실은 그렇게 진행돼요. 생각보다. 저는 거칠게 말했지만 속으로 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나머지를 대부분 결정해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저랑 아영이랑 의견이 대립되고 갈등이 있다 해도 그 자리에서 성실히 풀으려고 해요. 왜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신뢰가 있어서 대안 찾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안 찾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다 합의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대안을 찾는 방법이 뭐니? 라는 걸 숙제로 내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가 의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앞에 과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의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가진 아이의 말을 못하게 하는 과정을 여기까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찾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안 찾기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말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앞까지. 여기 앞까지. 아까 학습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학습계약을 했죠. 학습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거든요. 학습계약을 하면 그 얘기 좋은 얘기 같다. 그 얘기는 다음 킵해놨다가 다음번 회의에서 해도 기분 상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끊는다고 거절당했다고 느껴요. 또 하나는 기획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학습 계약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그거에 다 응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학습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응대 안 하잖아요. 사회자가 주하영은 좋아하고 태원은 싫어하고 이렇게 딱 인식이 돼요. 그래서 사회자의 공평성에 해가 가요. 여기까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한편에는 여기까지 설계하는 것도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번 이러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소통의 회의를 해볼까 하는데 이 소통의 회의를 기획할 사람을 정해다오 라고 얘기하시고 그 기획자들이 기획하시는 것이 그 조직을 굉장히 성장시키는데 미끄러우면 돼요. 이런 과정을 한 번만 겪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잘한 건 일상적으로 그냥 해결이 돼요. 왜요? 멋진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일을 죽으라고 많이 주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에 몸담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묘미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머지 자잘한 것들 해결을 해놔요. 아까 짝꿍을 바꿔서요. 한 번 더요. 자, 2팀이 나왔어요. 그죠? 2팀이 나왔는데 이제 바꿔서 소통 카드를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이번에 제한하겠습니다. 가로르다. 그리고 아 이거 눈치를 냈구나. 아 진짜. 이거는 이걸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맞춘 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쭉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조직 문화에서 자신이나 갈등을 드러낼 수 있는 조직이냐예요. 내가 갈등이 있어. 내가 얘랑 나 갈등이 있어라는 얘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이면 사실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조직이 얼마나 많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갈등을 갖고 있다, 난 이런 게 싫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직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드러내는 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배웠냐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라고 배우고 유치원 때도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이랬어 그럼 야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키워줬어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뼛속 깊숙이 있어서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상대방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기분 나빠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엄청 눈치 보고 하다가 여기 완전히 안정적인 공간이구나 하고 딱 드러냈는데 저쪽에서 오는 반응이 훅 하고 역시 아니었어요. 또 쑥으로 들거든요. 나는 관계 맺기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한편에는 드러내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적으로 드러내는 연습들을 일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중 관리카드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조직에서 쓸 때는 어떻게 드러내느냐면 3명이 한 조가 돼서 2명이 하면 1명이 계속 관찰해요.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찍으면 좋죠. 이거 5분, 10분이면 되니까 동영상을 같이 봐요. 무슨 뜻이냐면 딱 질문 하나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걸 하고 너는 이런 걸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알죠. 사람이요. 내가 비춰졌어요. 내 태도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질책하기 전에 내가 고백성사하게 되어 있어. 왜? 내가 차라리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누가 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라는 얘기를 먼저 고백성사해요. 그 정도 교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걸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다는 걸 아는 것과 타인이 부하영은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구나. 나 사실은 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드러내는 연습을 자체를 조직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워크샵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죠. 금방 여기 이따 가셨는데 위즈온이 장애인 사업체인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것 같다라는 게 조직의 고민이었어. 기획단을 꾸리라고 했어. 참 말 그대로 진짜 듣고서 꾸렸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올릴까? 그때 수업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수업 분석 아시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수업 분석 어려워 이렇게 말했어. 이 과정에 힘이 없으면 어려워도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상대편이. 이해되세요? 요 차이예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라고 했을 때 질문을 만들게 됐는데 예를 들면 위즈온에 얼마까지는 절대로 누가 쫓아내도 안 나게 가겠는가라는 걸 개월수로 쓰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풀뿌리 사람들에서 상임이사님이 나가라고 해도 난 싫다라는 날짜를 써라. 내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던졌어. 비행기 던지고 그 비행기를 한 개만 딱 잡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5개월이 나왔다고. 5년이 나왔어. 5년.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다 5년은 있는다고 생각하자. 5년을 있게 한 이유가 뭐냐를 얘기하겠어요. 5년을 있게 한 이유가 뭐냐. 쭉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쭉 나와요. 그거를 외부와 내부로 분석하면 수학 분석에서 뭐예요? 장점과 강점이 되죠. 그러면 5년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나가고 싶은 이유는 도대체 뭐냐? 쓰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약점과 위협으로 나누죠. 굳이 그 10명의 중증 장애인을 앓고 있는 친구들한테 수학 분석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근데 이게 1인이었으면 그렇게 안 났을 거라는 거야. 기획단 중에 한 명, 난 너무 어렵다 라고 표현한 그 친구를 중심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까지 가면은요, 드러내기가 되면 상대방의 의견이 나에게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는 신뢰가 생겨서 두세 번만 훈련하시면 그래? 그럼 어떡할까? 이 말이 저절로 나오세요. 정리할게요. 갈등은 있어야 조직이 산다. 갈등이 없다고 느끼면 자기가 그 조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니 나가시든지, 조직 전체가 갈등이 없다고 느끼면 게으른 거니까 한 명이 한 개 사업체를 만드셔야 돼요.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다. 있을 수도 없다. 갈등은 있다. 해결하고 가야 될 갈등과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갈등을 구분하시고, 해결해야 되는 갈등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그 갈등을 같이 드러내고 모두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의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안찾기를 해가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걱정이 많은 조직은 안 돼요. 근데 고민이 많은 조직은 힘이 생겨요. 아까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떡하나라는 그 고민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혼란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민을 자꾸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답답해서 이거 우리 얘기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중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돼요. 고민을 많이 할수록 그 조직의 힘이 강합니다. 그거를 피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워낙에 속아 넘어가기에 좋은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의 힘을 키워가는 게 어려워서요. 고민이 많아야 해요. 여기 지금 오셨는데 스펙으로 내가 이렇게 가서 현대나 삼성에다 이력서를 내야지 라고 그냥 하는 청년들과 낼까? 여기도 가볼까? 이렇게 살 수도 있을까?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20년 후는 누가 밝을까요? 밝을까로 보지 마시고 그럼 다시 누가 행복할까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보시죠. 전 확답할 수 있는데요. 확답할 수 있는데 후자가 행복할 거라고 봐요. 그 고민 속에서 삼성의 이력서를 내든 여기에 머물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했냐는 거예요. 하고 있느냐.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 그 고민 끝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순간 힘이 딱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해야 돼요. 특히 조직의 리더가 다 전 그룹이면 더 좋겠죠. 계속 고민을 던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